보자. 자, 오늘 원방 대표 문제를 끝을 낼 거거든요. 근데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왜냐면 내가 11시까지 100% 얘기할 거거든. 잘 봐야 돼. 일단 같이 보자, 해서. 자, 볼게요. 자, 이거는 얘도 문제를 보자마자 이건 아폴로니우스 원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눈치채야 되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세요. 어떤 두 점이 있어. 정해져 있는 점이 딱 두 개 있는 겁니다. 자, A가 2,-2고요. 그 다음에 B가 몇 컴마 몇이래? 마이너스 4,1이래. 이거를 그냥 일직선상에 놓는 게 내가 나중에 뭘 계산하는 게 좀 쉽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게 뭐 일직선이 맞든 아니든 그냥 일단 일직선상에 놓으세요. 그러니까 2,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4,1이니까 좌표편만 이용해버리면은 골치 아파집니다. 그냥 좌표만 띡띡 들고 와서 일직선상에 놓으시고요. 자, 어떤 그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비가 몇 대 몇이래? 자, 어떤 점 두 개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거리의 비가 1대 1이 아닌 이상은 무조건 원이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일정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첫 번째 내가 구할 수 있는 좌표가 누구냐면 좀만 당겨야겠다. 자, A 여기 2,-2고요. 여기 B라 할게. 이거 4, 마이너스 4,1입니다. 자, 첫 번째 1대1 점. 내가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내분점이죠. 1대2라고 하면은 일단 요 점을 P라고 해볼게요. 여기에 일단 P가 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거리비가 1대2가 맞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직선 좀 연장시킬게. 연장시켜주면은 여기가 1대2가 된다는 거는 외분점도 하나 더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점이 있을 건데 그 중에 두 개가 이 A, B의 1대2 내분점과 외분점이 될 거라는 건 거죠. 요까지 괜찮을까요?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이 공중에도 1대2의 내분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가 예를 들어 1이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인 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아주 많이 존재하게 될 거예요. 그거를 내가 하나하나 다 찍어서 확인을 해본 사람이 이 아폴로니우스인데 결국은 이걸 그려보니까 뭐가 됐다는 거냐면 원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원이 봐봐. 여기에 1대2 대칭점, 그 거리비가 1대2 점이 있었으면은 얘랑 이 직선에 대칭되는 여기 또 얘랑 정확하게 이 직선 AB에 대칭되는 이 위치에도 1대2라는 비를 가진 점이 있을 거잖아요. 이까 괜찮아? 그럼 원을 그려보면은 결국은 이 내분점, 외분점이 대칭이 되는, 결론적으로 지름이 되는 원이 탄생한다 이런 얘기인 건 거예요. 이까 괜찮을까요? 다시 두 점이 이렇게 나한테 몇 컴마 몇이고 몇 컴마 몇인지 주어졌어. 근데 P라는 점이 있는데 이 P는 직선 A, B를 뭐 A 대 B로 뭐 거리의 비가 나타나는 점이었다 칩시다. 그럼 무조건 A랑 B가 같지 않는 이상은 원이 그려져요. 원. 그럼 A가 B보다 뭐 컸다 칠게요. 그럼 A 대 B에 내분점이 있을 거고요. 연장시키면은 A 대 B 외분점도 있을 겁니다. 요게 지름이 되는 이런 원이 발생한다는 건 거예요. P를 다 찍어보면은 이 원의 이름 우리는 아폴로니우스 원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 문제 다시 읽을게. 내가 계속 반복하는 거니까 외우라는 거예요.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비가 일정합니다. 비율이 일정해요. 그게 1대1이면 직선이 그려지거든요. 두 점이 이렇게 있어요. 1대2인 점을 내가 다 꺼보면은 일단 요 점 있을 거고 1대2가 이 직선이 그려집니다. 1대2, 1대2 이렇게 그려보면요. 그것 외에는 그러니까 비율이 완전 1대1로 1대2란다. 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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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이 아니고서야는 전부 다 원이 그려지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직선은 물어보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이 비율의 숫자는 다 다를 거고요. 요런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은 여기 적혀있네. 뭐를 나타낸다고? 원을 나타낸다. 이 원의 이름을 아폴로니우스의 원 이렇게 얘기하는 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원을 파악하려면은 이 내분점과 외분점만 잘 구해주면 됩니다. 자, 우리 내분점, 외분점을 구할 수 있잖아. 지금 얘가 1대2거든요. 자, 1대2니까 요 점 내분점 먼저 구해보면은 두 개 더한 다음에 3분의 1에다 얘 곱하죠. 그 다음에 2에다가 얘 곱합니다. 더하고요.
그 다음에 1에다가 얘 곱하죠. 2에다가 얘 곱합니다. 마이너스 4. 자, 그럼 내분점은 몇 컴마 몇이라는 거야? 0,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지름 양끝점 중에 하나를 구해낸 거예요. 이게 지름인 거니까요. 자, 외분점. 자, 1대2예요. 1대2. 1에서 2 빼면 몇인 거야? 옳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서 구할게. 요거 곱하면 마이너스 4고 빼주죠? 2, 2, 4. 자, 그 다음 마이너스 1분의 여기도 1 곱하기 1이 됐을 것이고 빼줍니다. 마이너스 4기 때문에 플러스 4가 됐겠네요. 자, 그럼 외분점은 몇 컴마? 옳지. 몇이 되는 거야? 옳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원의 반지름 길이를 구해라. 내가 지름양 끝점을 구했기 때문에 이 두 점의 원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심 구해가지고 이 거리를 구하셔도 되고요. 어차피 반지름만 나한테 물어봤다면은 그냥 얘 두 개의 거리를 그냥 바로 계산해서 절반 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일단 지름 길이 먼저 구해보면, 그러니까 2R이 되는 건 거죠. 자, 요 두 점의 거리인 건데, 그럼 8, 8, 64 더하기 몇인 거야? 16이 돼서 계산하면 몇이 되지? 80입니다. 이게 4루트 몇이에요? 5란 말이야. 이게 2R이라는 거예요, 2R. 그러면 반지름은 몇이라고 하면 돼? 2루트 5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무조건 원방은 이런 문제가 정말 많은데 그런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비가 몇 대 몇 무조건 다를 겁니다. 어차피 1대2든 뭐 2대1이든 3대1이든 그런 점의 자치는 무조건 원이라는 거예요. 아폴로니우스의 원. 그 원을 내가 식을 세우고 싶으면은 이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해서 이 두 점이 지름 양끝점이 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웬만한 건 다 풀리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것도 할 말이 많아요. 뭐야 갑자기. 자, 잘 보세요. 자, 원이 지금 두 개가 나온 거고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잘 들어요, 이것도. 우리가 앞에 직선의 방정식을 할 때 그런 걸 했습니다. 자, 직방에서 어떤 두 직선이 있어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과 a-x 플러스 두 개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c-는 0.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냐면 이거는 그래도 직선이니까 교점을 진짜로 구할 수는 있어요. A, B, C, A-, B-, C-가 완전히 나와 있는 두 식이라면은 교점을 진짜로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두 개 열림만 하면 교점 구해지는 거 아니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을 연립을 해서 그 교점의 뭐 좌표를 P, Q라고 만약에 구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식을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내가 길기는 모른다. 근데 교점이 정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도 일단은 이 말에 어긋나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방법을 쓰고 싶으면은 이 A, B, C, A-, B-, C- 중에서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연립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런 문제 중에서 하나는 미정계수인 문제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뭐에 대한 상등식 세웠었게? 아, 잘했어. 저걸 한 번에 세울 수 있죠. ax 플러스 by 플러스 c 바로 쓰시고요. 뒤에 거에 몇 배 가지고 k배 해서 a-x, b-y, c-는 0. 이렇게 써버리면 k의 값에 관계없이, 왜냐하면 지금 정점 한 개만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이 두 직선의 교점, 그 하나를 지난 직선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는 이제 k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안 결정됐을 것이고, 근데 어쨌든 간에 얘가 0이면서 동시에 이게 0인, 다시 말하면 이거 두 개가 연립된 이 P, Q가 정점인 직선 방정식을 그냥 바로 세워냈다는 건 거죠. 이렇게 해서 문제 여러 개 풀었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원방이에요. 이건 직방의 교점이었죠. 이번엔 원방의 교점인 겁니다. 자, 이렇게 쓸게요. 자, 원방에서는 어떻게 다른지 보여줄게. 이거는 방법이 두 개였어요. 교점 구해가지고 이렇게 세워도 되고, 아니면 K에 대한 항승식을 만들어도 되고, 둘 중에서 일단은 뭐 구할 수 있는 거 다 나와 있다면 이 두 개 중에 선택해도 되고, 이거 둘 중에 미정계수 있다면은 이걸로 풀어라 라고 했었는데, 원방은 무조건 이 항등식을 세워야 돼요. 왜냐면 교점을 못 구합니다. 자, 해볼게.
x제곱 y제곱 ax 일반형으로 쓸게요. 자, 첫 번째 원이 이거라고 할게. 이거와 x제곱 y제곱 a-x b-y c-는 0. 이거의 교점을 지나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이거는 그냥 도형의 방정식이라 해야 돼요. 얘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만 세워졌었던 건데 얘는 도형이 원이 될 수도 있고 직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 개념부터 일단 잘 가져가셔야 되고, 자, 그럼 위에 거랑 차이가 뭐냐면 위에 거는 그냥 이거를 생으로 연립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어차피 1차밖에 안 되니까요. 얘네 두 개는 연립이 힘듭니다. 교점 구하는 게 엄청 힘들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x제곱 y제곱 ax 플러스 by 플러스 c 더하기 여기 k에 대한 항등식으로 세울 거라는 거죠. x제곱 y제곱 a-x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세우면 일단은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이 나온 건 거예요. 그럼 도형 중에서 원과 직선이 어떻게 나눠지냐면 k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었다 칩시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여기서 이게 그냥 빼지는 거죠. 빼지는 거는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이 다 날라갈 거예요. 날라오고 뭐만 남냐면 a 마이너스 a-x 그 다음 b 마이너스 b-y 그 다음에 c 마이너스 c-는 0 이렇게 세워질 거라는 건 거지. 이게 지금 x, y 돼서 몇 차식이 돼? 1차식이 된단 말이에요. 얘가 직선이 된다는 건 거야. 이해가? 다시 말하면 원에서 잘 들어봐요. 원에서 원을 빼면 이 그림으로 설명하면요. 두 원이 이렇게 만났어. 이렇게. 교점 몇 개 만들어진 거야? 요게 만났다는 거거든요. 이 두 점을 지난 직선 유일하게 하나 존재합니다. 하나.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 하나를 구할 때 요거를 또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요. 요 선분을 우리가 얘기를 뭐라 하냐면 원에서 이런 애들 우리 뭐라고 불렀지? 현이라 부르거든요. 얘의 현이기도 하면서 이 원의 현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두 원의 공통현이라고 합니다. 이런 현을.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얘는 이 직선 자체가 공통현을 지나는 직선인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빨간 선을 우리가 두 원의 공통현의 방정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 요게 공통현이니까. 자, 그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정말 쉽다는 겁니다. 두 원을 빼면 나오는 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교점을 지난단 말인 건데 K가 마이너스 1이면은 바로 1차 방정식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직선이 만들어진다는 거고 그런 직선이 유일하기 때문에 이게 공통연의 방정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뭔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러면은 대신에 K가 만약 마이너스 1이 아니면 그냥 무조건 원이 나와요. 근데 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은 정말 많아요. 이렇게도 생길 수 있고 저렇게도 생길 수 있고 큰 것도 생길 수 있고 작은 것도 생길 수 있고 뒷바 많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직선을 만들어내고 싶으면 유일한 직선이 하나 존재하는데 그건 공통연의 방정식이라 부를 거고 그걸 그리고 싶으면은 원방에서 원방 빼면 된다라는 겁니다. 구하고 싶으면. 자, 42번 볼게요.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뭐래요? 그치. 이게 전부 다 눈에 들어와야 돼요. 이거는 하나도 버릴 말이 없습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난 직선 유일하게 한 개 있댔죠. 그 직선이 이거와 수직이다. 자, 이 직선의 이름 우리는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한다 했고요. 이걸 구하는 방법이 엄청 쉽댔습니다. 그냥 원에서 원 어떻게 하면 된다고? 빼면 된다고요. 자, 이걸 전개해가지고 빼버릴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y제곱 2ay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6은 0이라 쓸게요. 자, 이거 전개할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얘는 플러스 1은 0 1 마이너스 1은 0 되겠네. 자, 빼면은 여기 몇 x 되는 거야? 이 빼면 마이너스 3 되는 거 빼면은 2a 플러스 2y 되겠네. 자, 빼면은 이거 0 됩니다. a제곱은 0 되는 거예요. 지금 나온 이 직선이 나 빼기만 했어요. 원에서 원을 빼기만 했는데 이 말을 전부 다 성립하는 직선 방정식 구했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또 이상한 일 됐어? 뭐가? 이거 6 있다, 그제?
뭐야 진짜. 근데 이거 안 썼어도 다행히 맞았어요. 왜냐? 수직이라 했으니까 길기만 보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자, 얘는 일단은 기울기가 몇인 거야? 3이죠. 그럼 수직 관계에 쓰려면은 얘 기울기가 몇이어야 해?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면은 얘는 기울기가요. 뒤에 건 계산 안 할 겁니다. 얘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일 거고 거기에다 이거 나누는 거거든요. 2a 플러스 2x 뭐 블라블라가 나올 거 아니야. 요게 기울기가 될 건데 조금 더 간단하게 해서 볼게요. 이 약분 해주면은 a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얘랑 수직 관계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뭐여야 돼? 3분의 1이다. 다시 말하면 a 플러스 1이 3이어야 해서 a가 몇이다? 2다 이렇게 구해지는 거예요. a는 2인 겁니다. 다시 해보시고 자 46번 자 잘 봐요. 자 두 원이 있는데 두 원에 뭐를 구하래? 공통인 현의 길이를 구해라. 자,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 현의 길이를 자로되지 않는 이상 구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유일합니다.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현의 길이는 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 두 개가 이렇게 만났습니다. 만났기 때문에 공통현이 발생한 거니까요. 자, 그럼 공통현이라는 거는 이 두 교점을 이렇게 직선을 연결시킨 이 길이, 얘가 공통현이에요.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죠? 그냥 이 원만 띡띡 그려놓으면 된다는 겁니다. 막 좌표 평면 그려가지고 막 위치관계 다 따지고 들 필요 없어요. 자, 이 길이를 구할 건데, 자, 우리 과정에서 이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무조건 원의 중심을 체크해야 돼요. 원의 중심 체크하시고 거기서 현에다가 수 섞어야 됩니다. 그럼 이 몇 등분 되는 거야? 현이? 2등분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원 위에 있는 점까지 이어요. 얘는 뭐야? 반지름입니다. 이 반지름과 이 원의 중심에서 이까지의 거리 있겠죠. 이거 그냥 대충 D라고 할게요.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피타고라스로 이 길이 찾으시고 그거의 2배로 현의 길을 다 계산할 겁니다. 그럼 어쨌든 이것도 현이란 말이에요. 공통현이지만 그럼 내가 원의 중심을 얘를 찍든 쟤를 찍든 어차피 도찐개찐인데 이왕 찍을 거 쉬운 좌표를 찍는 게 좋아요. 내가 지금 얘가 5고 얘는 루트 10이라고 해서 얘를 선택하면 안 되고 중심 좌표 얘는 몇 컴마 몇이야? 인마가 훨씬 유리합니다. 자, 0,0 여기 찍을게요. 왜냐하면 반지름이 물론 루트 10이라서 조금 재수없게 생겼지만 요 거리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에서 얘가 0, 0이면은 좋죠. 우리가 막 다 날아가니까요. 그럼 일단 어쨌든 이건 구해졌고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두 번째로 구해야 되는 값이 요 중심에서 이 현까지의 거리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찌 구해야 될까? 일단 요 좌표 나왔어. 그럼 내가 이 직선 방정식만 안다면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이 거리 구할 수 있는 거다. 그죠? 근데 이건 내가 아까 말했다시피 공통현의 방정식이고 공통현의 방정식은 두 원에서 이 원에서 이 원은 어떻게 하면 나온댔어? 그냥 빼면 나오는 거예요. 8x 플러스 16 y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25. 자, 그럼 16 더하기 9는 25이기 때문에 이거 다 날라갑니다. 자, 여기 이 식에서 이 식 그냥 빼버릴게요. 마이너스 10은 0이라고 할게. 자, 저기서 이거 빼면 x제곱 y제곱 전부 다 날라가야 됩니다. 자, 날라가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8x가 그냥 8x가 됐을 거고 여기 6y가 그냥 6y가 됐을 거고요. 마이너스 10은 0. 이게 공통현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또 왜? 뭐가? 어? 아, 6y인데 x라 썼다고. 여긴 또 똑바로 썼다, 그제? 고마워. 자, 그럼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몇은? 아니, 5는? 0 되고 있는 거다, 그죠? 일단 숫자를 최대한 줄여 우리가 계산을 실수 안 하니까. 자, 그럼 일단 D 구해볼게, D. 요거 가지고 0,0과 거리 구해봅시다. 일단 루트 16 더하기 9니까 그냥 밑에 몇인 거야? 5분의 00 집어넣으면 절대값 마이너스 5인 거 아니야. 그냥 5겠죠? 거리가 몇이라는 거야? 1이라는 겁니다. 네가 1인 거예요. 그럼 이거 피타고라스로 풀면 몇인 거야? 루트 10과 1이잖아요. 왜 거리 몇인 거고? 3인 거잖아.
그거의 2배가 공통연의 거리가 된다는 거죠. 공통연의 길이. 그럼 몇이 된 거예요? 내 답은 6이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요게 이제 어떻게 구해지는 건지 그리고 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는 건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50번. 자, 50번은 자, 두 원의 교점과 또 교점 얘기하고 있죠. 그럼 바로 K에 대한 항등식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게 될 때까지 좀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거 두 개의 교점과 점 1,3을 지나는 뭐의 넓이를 구하래? 자, 2번은 원입니다. 그럼 K가 마이너스 1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K에 대한 항등식을 세울 거고요.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2Y 마이너스 5 그대로 쓸 거고 K 배하자 X제곱 Y제곱 2X 마이너스 4Y 플러스 2는요. 일단 이렇게 쓰면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한 겁니다. 얘는 마이너스 1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와중에 몇 컷만 몇을 지난다고?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자, x에 1 넣고 y에 3 넣습니다. 1 플러스 9 마이너스 8 플러스 3이 6 마이너스 5. k에다가 여기도 1 플러스 9 플러스 2 마이너스 12 플러스 2는 0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계산해주면 이거 1이고 이거 1이네. 그럼 3이겠네. 그 다음에 얘는 9, 10, 11, 12 다 날라가고 2k 되네. 자, 그 말은 K가 뭐란 얘기야?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거 대입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그럼 2를 좀 곱해가지고 정리할게. 자, 2 곱하면은 2x제곱, 2y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4y 마이너스 10. 자,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3y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2y 마이너스 6은 0. 자,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에요. 마이너스 16x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2x 4y 플러스 12y 플러스 16y 마이너스 16은 0. 자, 이거를 전부 다 부호 바꾸겠습니다. 얘 마이너스 플러스 될 거고요. 플러스 될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될 거고요. 플러스 될 겁니다. 자, 나한테 물어본 게 원의 넓이기 때문에 지금 원방이 만들어졌지만 표준으로 꽂혀야 되겠네요. 자, 해볼게. x 플러스 11의 완전 제곱, y 마이너스 8의 완전 제곱. 자, 마이너스 121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64 나옵니다. 거기에 플러스 16 되겠네요. 자, 이거 계산해보자. 이 두 개 더하면 몇이야? 185. 오케이. 거기다 16 더하면 몇이게? 마이너스 159야? 오케이. 49야? 69야. 그럼 여기가 169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한테 원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169파에 쓰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해보시고. 자, 그 다음 14번. 자, 원과 직선이 이제는 위치 관계입니다. 앞에 거는 이제 다 교점 관계식, 그러니까 K에 대한 항등식에 대한 문제였고요. 요거는 위치 관계거든요. 잘 보세요. 자, 원이랑 직선에 대한 위치 관계만 물어요. 자, 원이 있고 직선이 이 평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둘의 위치 관계는 종류가 딱 3개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 거야? 2점에서 만난다. 이게 첫 번째 상황.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원이랑 어떻게 될 때도 있겠어? 접할 때도 있겠죠. 두 번째 상황. 세 번째 어떻게 될 때도 있어? 안 만난다. 이 3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원의 중심 찍을게요. 이 1번, 2번, 3번 상황을 내가 식으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우리 구하는 공식이 있어서 할 수 있지. 걔를 D로 하겠습니다. 그거랑 이 원의 반지름을 비교하는 거예요. 길이를. 자, 그럼 1번 상황에서는 D와 R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짧아? D가 더 짧습니다. 요런 관계가 되면은 그냥 2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접할 때는 D랑 R이랑 어떤 거야? 같다는 거고요. 세 번째 상황은 자, D랑 R이랑 두 중에 누가 더 길어? D가 더 길다. 이 3개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려놓고 그냥 판단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54번 보자. 얘와 얘가 서로 다른 2점에서 만나도록. 자, 원이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고 2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된다는 건 거죠. 자, 그럼 내가 해줘야 되는 일은
원의 중심에서 일단 이까지 거리를 먼저 계산을 해요. 원의 중심 몇 컴마 몇이야? 0,2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일반형으로 좀 쓸게요. 3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0대 쓸 거고, 자, d 구해봅시다. d는 루트 몇 분의? 옳지. 0, 2 집어넣어주면은 2 마이너스 k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요 값이 반지름이 이거죠, 이거. 걔가 몇이에요, 지금? 루트 10인데 루트 10보다 어때야 되는 거야? d가 작아야 되는 건 거예요. 이 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양변에 루트 10을 곱할게요. 그럼 여기 몇이 되는 거야? 10이 될 거고, 그럼 절대값이 10보다 작다는 거는 2-k가 뭐보다는 크고? 10보다 크고 10보다 작다는 거다, 그죠? 그럼 2 빼주시고, 그 다음에 k의 범위를 구해주면 되는 건 거예요. 그럼 정수 k의 개수는 등호 없을 때는 빼서 1 빼라 했다, 그죠?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뭐가? 이것도 뭔데? 마이너스 8이라고? 맞네. 다시 해봐라. 야, 그래도 바로바로 봐줘서 진짜 고맙다. 자, 현의 길이. 자, 현의 길이는 아까 말했습니다. 이 그림이 나와 있죠. 중심 반드시 찍으신 다음에 수선 내려가지고 피타고라스로 푸는 거예요. 자, 원과 직선의 두 교점을 AB라 하자. 이미 문제에서 언급했어요. 두 교점을 만들어냈다고. 그럼 그림을 대충 그려요. 이거 뭐 좌표평면 올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그리라는 거예요. 두 교점을 AB라고 하자. 여기가 A고 이게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선분 AB의 길이 이거 구하라는 거고, 다시 말하면 원의 현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중심 좌표 몇 컴마 몇인 거야? 옳지. 여기서 수선 그대로 때리시고요. 요게 반지름이 되잖아요. 반지름 읽어냅니다. 루트 그냥 20이라 그냥 해. 자, 그럼 내가 현의 길이 구하고 싶으면 요 길이만 이제 구하면 끝나는 거고, 얘가 뭐냐면 이 직선과의 교점이랬기 때문에 x-y 플러스 4는 0이 이 직선일 거고, 요 길이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쓰면 되겠다, 그죠? 자, d는 루트 몇 분의? 2분의 마3 풀 4. 그럼 루트 2분의 몇이 되는 거야? 2가 돼요. 약분하면 루트 2가 되겠다, 그죠? 이게 루트 2입니다. 그럼 요 거리는 루트 20 빼기 2가 돼서 몇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3루트 몇인 거예요? 2인 거고, 그거의 2배니까 몇 루트면? 6루트이다.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자, 접할 때. 근데 분명히 힘들 거라 했다. 그래서 5분이나 쉬게 해줬다. 그러니까 딱 집중해야 돼. 자, 직선 원 두 개가 접할 때, 그냥 그림을 그려요, 이것도. 그냥 그림 이렇게 그려놓고, 이 직선과 원의 위치 관계는 D와 R로 다 풀어내시면 됩니다. 이번엔 D랑 R이 어때야 되는 거야? 같아야 접할 수 있는 건 거예요. 자, 요 개념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거는 1,-4고요. 그 다음에 직선은 얘가 이쁘게 일반형으로 써놔줬네. 자, D 바로 구할게요. 루트 몇 분의? 그 다음에 1-4 넣어주면 2 빼기 4 플러스 K 이렇게 써질 거고, 그게 반지름이랑 같아야 돼요. 반지름이 몇이지? 옳지. 그럼 위에 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K인데 그게 5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5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마이너스 5다 이렇게 풀리는 거다, 그죠? 그럼 이때 K가 몇인 거예요? 옳지. 여기 K가 몇인 거야? 3인데 양수 K를 했으니까 7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있네. 자, 접선의 길이 잘 보세요. 자, 점 P 4,6에서 원 이거의 근 접선의 접점을 Q라 할 때 PQ의 길이는 잘 봐요. 원 밖의 점입니다. 원 밖의 점. 원 밖에 4,6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원을 대충 이렇게 그려요. 원의 중심좌표가 몇인 거야? 1,3이고 반지름이 2입니다. 자, 그럼 저 밖에서 이 원을 그을 수 있는 접선 개수가 몇 개게?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끊어내는 거예요? 몇 개인 거야? 2개 있어요, 2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있는 건데 점 P 4,6에서 여기에 근 접선의 접점을 Q라 할 때 Q가 여기도 될 수 있고 여기도 될 수 있다는 건 거예요.
이때 나한테 PQ 길이를 물어봤는데 이 접점이든 저 접점이든 어차피 거리가 똑같습니다. 왜 같냐면 이 접점을 발견하면은 제발 원의 중심이랑 이으세요. 이게 문제를 푸는 무조건 키입니다. 그럼 이때 이 각이 몇 도가 돼? 90이 되잖아. 여기도 몇 도가 돼? 90이 될 거고 이 두 개만 연결시키면 입맛 두 개 합동돼 버려요. RHS 합동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를 두 개 다 그릴 필요 없고 그냥 한 놈만 그려서 그냥 이 거리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간에 PQ를 어떻게 구하냐. 자,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이은 순간 갑자기 직각삼각형의 한 변이 돼버린 거죠. 이거는 반지름입니다. 반지름은 이 원방에서 얻어낼 수 있어요. 몇인 거야? 2구요. 이 길이는 그냥 구해줘요. 1,3이랑 4,6의 점과 점 사이 거리니까. 그럼 루트 빼서 제곱하면 9고요. 그 다음에 또 9입니다. 그러면 얘는 3루트 2가 되는 거다. 그죠? 여기까지 괜찮아? 루트 18이라 써놓자. 그럼 PQ 길이는 뭘로 풀린다는 얘기야? 피타고라스인 거예요. 루트 18 마이너스 4. 몇인 거야? 루트 14다. 이렇게 구해지는 건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좀만 힘들지만 그래도 버텨주세요. 뒤에 아직 조금 많아요. 접선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설명할 게 너무 많아요. 자, 15분 남았는데 한번 해볼게. 자, 이번에는 원이랑 지금 위치 관계에 대한 문제만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원이랑 이번에 이 직선이 어떻게 되면 좋겠대? 안 만나래. 그러면 안 만나게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그려놔요. 이거는 예쁘게 그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원의 중심이 몇 컴마 몇이야? 0,0이고요. 여기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랑 반지름만 알면 된다고요. 요렇게 되고 싶으면은 D가 R보다 어떠면 되는 거야? 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직선은 요거 정리해주면 kx-y-2k는 0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D는 요거랑 요거까지 거리 구해볼게. 루트 k제곱 플러스 1분의 00 넣어주면은 절대값 뭔 거야? 마이너스 2k 되겠다. 그죠? R은 여기서 뭐였어요? R은 1이죠. 1보다 크다. 이것만 세워주시면 돼요. 자, 계산해볼게. 절대값 마이너스 2k가 루트 요거 곱한 거예요. k제곱 플러스 1보다 크다. 절대값에다가 심지어 루트면은 무조건 양변 제곱이죠. 제곱하면 4k제곱. 얘는 k제곱 플러스 1. 넘어갑니다. 3k제곱이 1보다 크다. 다시 말하면 k제곱이 3분의 1보다 크다. 그러면 k의 범위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보다 작거나 얘 루트 마이너스 루트보다는 작아야 되고 k가 3분의 루트 3보다는 크다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요게 k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D와 R에 대해서 풀고 2차 부등식만 하시면 잘 풀려요. 자,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 엄마 힘내주세요. 자, 19번은 앞에 했던 유형과 아주 조금의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 잘 봐주세요. 이만큼 원방에서는 정해진 문제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자, 원위의 점 P와 직선 사이 거리의 최대값 M, 최소값 M이라 할 때 M 플러스 M을 구해라. 자, 원이랑 직선이 이럴 때는 안 만날 때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얘기를. 그럼 여기 원 위에 엄청나게 많은 점이 있죠. 그 엄청 많은 점에서 내가 이까지 거리를 다 재봤는데 그런 애들 중에서 제일 거리가 짧은 것과 제일 긴 거를 나한테 찾아달라는 건 거예요. 자, 이 문제는 그 원과 정점에 대해서 이 위에 있는 점이랑 가까운 거리 그리고 먼 거리를 해봤었잖아. 원의 중심이랑 얘를 무조건 연결시켰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만난 요 점이 얘 입장에서 제일 많이 튀어나온 거라서 이 거리가 최소였고 이 거리가 최대였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얘도. 원의 중심이 여기 있겠죠.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수선을 긋는 거예요. 이때 만난 이 점이 얘 직선상에서는 제일 가까운 점입니다. 요게 최소값인 거고 요게 무슨 값인 거야? 최대값인 거예요. 그럼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중심좌표 몇 컴마 몇인지 구하고 해볼게. x-2의 완전제곱 무조건 표준형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꼭 바꿔놓으세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라서 이거 9 될 겁니다. 자, 중심좌표 몇 컴마 몇이야? 2,3이에요. 그럼 2,3으로부터 이거 4x-3y 플러스 21은 0이거든요. 요 거리를 먼저 재는 거야. 자, D는
이거 16 더하기 9니까 밑에 분모 그냥 몇이라 쓰면 돼? 5분의 여기 2, 3 넣어주면은 8 빼기 9 더하기 21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5분의 20 돼서 D 몇이 되는 거야? 4가 돼요. 이게 4고요. 그럼 최소값 이거 구할 때는 뭐 빼면 되는 거야, D에서? 똑같은 문제란 거야. 그 반지름 몇인데? 3이죠. 아, 최소값은 몇이구나? 4에서 3 빼가지고 1이고 최대값은 4에서 3 더해가지고 몇이 되는 거야? 7이 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건 내가 할 말이 좀 많거든요. 잘 봐주세요. 10분 남았거든. 보자. 자, 이거는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자, 잘 봐요. 자, 원의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관문이거든요. 원방 문제가 이제 이걸로 이제 끝납니다. 자, 원의 접선의 방정식인데 지금 내가 공식이 쓰여지는 거는 밑에 쓸 거예요. 이 문제는 유형이 총 3개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울기가 주어질 때고 기울기가 주어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원 위의 점에서 그었을 때 점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 밖의 점에서 그었을 때인 거예요. 자, 일단 이 세 유형이 있다는 거를 일단 먼저 인지하셔야 되고 이 1번과 2번은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대로 푸시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방법만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공식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이까지 괜찮죠? 자, 그리고 지금 이 공식이 기본형일 때 위주로 외울 거고 일반형일 때는 제가 따로 써드릴 겁니다. 기본형은 무슨 얘기인 거냐면 원의 방정식이 중심좌표가 0,0이고 이렇게 생긴 애를 기본형이라고 하는 건 거예요. 자, 요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공식은요. 자, 그럼 일단 공식부터 해볼게. 자, 첫 번째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이 원에서입니다. 에서 접선 방정식 구하는 건데요. 기울기가 m으로 주어졌다고 할게요. m으로 주어졌어요. 공식 이제 외웁니다. y는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이 당연히 mx로 출발을 해야겠다. 그죠? 그 다음이 풀마 r 루트 이거 반지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반지름 m제곱 플러스 1. 이 뒤에가 조금 외우기는 까다롭기 때문에 빨랑 외우셔야겠죠. y는 mx 풀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입니다. y는 mx 풀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인 건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풀마라는 거는 몇 개 나왔다는 거야? 2개 나왔다는 거야. 왜냐면 기울기가 주어졌다. 이게 원입니다.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한 뭐 이쯤 된다고 칠게요. 그럼 접하는 게 여기도 있지만 밑에 것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둘 중에서 내가 누군지 찾고 싶으면은 밑에 있는 게 y절편이 당연히 작을 거 아니에요. 밑에 있는 놈이 mx 마이너스 루트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는 건 거고 얘는 y는 mx 플러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된다. 요 위치만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원 위의 점. 자, 원 위의 점 x1, y1에서 그었을 때입니다. 자,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원 이렇게 있어요. 원 이렇게 쓰면은 원 위의 점 이게 x1, y1이었다고 칩시다. 여기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은 유일해요. 그쵸? 한 개밖에 없을 거예요. 얘는 어떻게 식을 세우냐면 자, 이 원방 그대로 써볼게요. 이 원방 그대로 씁니다. x제곱이라는 거는 x 곱하기 x 더하기 y 곱하기 y는 r제곱이다라고 써도 상관이 없는 거죠. 지금 외우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시킨 다음에 x에는 x1 하나 넣고 그 원 위의 점이라는 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y에다가 이 좌표 하나씩 대입하면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공식이 x1x, y1, y는 r제곱인데 이거 xy에 대한 1차식이라서 이게 원방이 되는 거예요. 자, 3번 어차피 제가 문제로 풀 거기 때문에 이 2개 먼저 외워주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이런 애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런 애도 나옵니다. 표준형. y-b의 완전제곱은 r제곱. 이럴 때는 그럼 이 공식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럼 못 짜라고 나한테. 자, 기울기 또 m이라고 할게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지금 이 원은
0,0이 원의 중심이 된 겁니다. 근데 얘는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원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이동해서 이 원이 이렇게 이동이 된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얘가. 그러면은 접선도 똑같이 이동시키면은 여기 접하게 되고 얘도 똑같이 a만큼 b만큼 이동하면 이렇게 접하게 되는 건 거예요. 그럼 뭔 얘기냐? 공식에서 이 기본형 공식을 일단 외우신 다음에 여기 지금 평행이동 된 만큼이 보이잖아요. 기본형에서 얼만큼 평행이동 됐는지. 그럼 여기 y축으로 b만큼 이동했으니까 y 대신에 y-b 넣고 저 식에. 그 다음에 x 대신에 x-a 넣어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표준형에서도 공식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거 제발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 써놔야 됩니다. 대충 들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원 위의 점, 이 위의 점이라는 거예요. 자, x1, y에서 그었을 때 볼게. 자,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똑같이 해요. 이걸 찢는 겁니다. 이게 x-a의 완전 제곱이라는 게 이거라는 거고 또 y-b라는 게 이거라는 거고 이게 r 제곱된다는 얘기 아니야. 아까처럼 x 좌표에 요거 x 하나 넣고 y 좌표를 y 하나씩 집어넣으면 그게 끝이에요. 이해가? 왜냐면 그게 평행이동 된 만큼을 다 얘기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x1-a 이 숫자로 다 계산됩니다. 그럼 x 하나 남았죠? 그 다음에 y1-b y-b는 r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지금 찍으세요. 사진 찍어서 옆에다 포스트잇이든 아니면 지가 뭐 노력을 이 빈 공간에 쓰시든 써야 됩니다. 알겠죠? 써서 외우셔야 돼요. 제가 딴만에 이걸 쓰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상 쓰는 건 완전 불가능이기 때문에 왜? 아. 이 빛, 여기 빛. 그냥, 야, 저걸로 봐라, 그냥. 됐어? 그럼 현정아, 니 거 좀 공유 좀. 애들아, 눈 아프대. 자, 보자. 직선 x 플러스, 이제 보자. 자, 직선 이거의 수직이고 원에 접하는 이제 문장을 제발 잘 읽어주셔야 돼요. 지금 접선의 방정식 나한테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접선의 방정식 문제가 나왔으면은 이건 기울기가 주어질 때, 그 다음 원 위의 점 주어질 때, 아니면 원 밖에서 그었을 때 이 세 개가 푸는 방법이 다 다른데 지금은 뭔 거냐면 직선 이거의 수직이라는 거는 얘 기울기가 지금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뭐 어쩌고저쩌고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의 수직이라는 거는 내가 구하고 있는 그 직선의 기울기가 몇이라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1과 수직 관계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3이 되는 얘기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건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럼 공식이 있죠.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거는 원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 됩니다. 이거 기본형이야 표준형이야? 기본형인 겁니다. 기본형일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그대로 써먹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써줄게. y는 mx 풀마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인 거예요. 자, 그럼 기울기 지금 몇이라 했어? 3x 풀마 여기 왜? 자 조용히 해. 자, 반지름 몇인가요? 반지름? 루트 10이면 루트 10. 그 다음에 m 제곱하면 몇이에요? 9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예요. 얘도 루트 10이고 전마도 루트 10이면 두 개 곱하면 몇이 되는 거야? 이게 답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공식 알면은 너무나 쉽게 구해진다는 거고 대신에 이렇게 표준형일 때도 있으니까 표준형일 때 쌤이 말한 거를 제발 써먹으라는 거예요. 자, 아직 안 끝났어. 뭐 한대니? 자, 그 다음에 얘 봅시다. 자, 86번. 원 무슨 어디 점이래? 원 어디 점? 원 위의 점이죠. 이런 문제 나오면 이제 감사합니다는 거예요. 원 위의 점이라서. 원 위의 점 A, B에서의 접선의 길이가 몇일 때? 3일 때래. 자, 아까 어떻게 하랬냐면, 자, A, B에서 그었을 때는 원 위의 점에서 그었을 때는 얘가 x가 두 개를 했잖아요. y도 두 개 있고 4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좌표를 여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그게 접방이 돼요.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ax 플러스 by는 몇이 된다는 거야? 40이 됐다는 거고 이건 지금 미지수기 때문에 어떤 조건까지 걸려야 되냐면 자 a, b는 뭐냐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2의 점입니다. 그럼 a, b를 여기다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대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몇이란 얘기야? 40이라는 거고, 그 다음 그 조건이 접선 기울기가 몇이라 했지? 3이래. 여기서 기울기 구해보면요. 마이너스 b분의 a입니다. 이게 몇이란 얘기예요? 3이란 거예요. 그 말은 a가 몇 b다? 마이너스 3b다. 대입해. 이 두 개 연립하는 거거든요. 대입하면 9b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서 10b제곱은 40. 그럼 b제곱 몇이라는 거야? 그럼 b가 경우에 저 두 개예요. b가 뭐거나? 그치. 마이너스 2거나. 자, 그때마다 a 값을 따로따로 구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1차의 관계식 있었죠. b가 2면은 a는 몇이야? 마이너스 6. b가 마이너스 2면 a는 몇인 거야? 6인 거예요. 그럼 a, b 값을 구하랬는데 두 경우 모두 같은 값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그것만 쓰시면 됩니다. 자, 두 개 남았을 건데. 자, 우리가 그 숙제를 해야 되니까요. 나한테 3분만 줘, 3분만. 잘 봐라. 자, 3분만 줘. 자, 점 2,3. 이거는 공식이 없어요. 지금 잘 들어야 돼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제발 잘 들어주세요. 자, 점 2,3에서 원의 근 두 접선. 두 접선이 말 없어도 그냥 접선이 두 개 있다는 거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잘 보세요. 자, 여기 2,3입니다. 그 다음 원 여기 있는 거예요. 원 밖의 점인 거예요. 원 밖의 점. 이 중심좌표 몇인가요? 옳지. 반지름 루트 5입니다. 이 밖에서 아까 우리 접점까지 거리 구할 때 했거든요. 접선 끄면 두 개가 나와요. 이렇게. 그럼 당연히 직선 방정식이 따로 그 두 개를 내가 다 구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구하냐면 방법이 원래 두 개가 있거든요. 자,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할 거고 사실 이걸 제일 많이 쓸 겁니다. 근데 이 방법이 조금 맹점이 있는데 그 조금이나 마지막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앞에 또 기울기의 합을 구하랬는데 나는 이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즉 접선의 방정식 구하기 위해서 기울기를 m으로 둘 겁니다. 이거 괜찮죠? 자, 기울기가 m이면서 이 직선은 어쨌든 간에 몇 컴마 몇은 무조건 지나는 거야? 2,3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거예요. 이까지 괜찮나요? 그럼 여기서 내가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y에 있는 기울기 m이고요. 이거 내가 설정하는 겁니다. 내가 m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x-2 플러스 3 이렇게 세울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럼 얘는 정리를 하면은 mx-y 일반형으로 정리해 놓으세요. 2m 플러스 3은 0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 직선이랑 원의 위치 관계가 다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3개가 있댔는데 그 중에서 접하는 관계인 거예요. 얘는. 그때 우리 뭘 썼냐면 D랑 뭐랑 같다? R이랑 같다 이거 써랬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이 쓰면 되는 건 거예요. 이거 세우고 기울기 M을 세울 것, 그 다음에 직선 방정식 유도할 것, 그 다음에 2번이 뭐냐면 D는 R이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자, D 구해볼게요. D. 마이너스 1,1라는 중심에서 이까지 거리 구하는 거예요. M제곱 플러스 1분의 여기 마이너스를 넣습니다.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M 플러스 3이에요. 이게 뭐랑 같아야 되냐면 얘의 반지름이랑 같아야 되는 거야. 루트 몇이랑 같아야 된다고? 옳지. 자, 이것만 정리하면 끝납니다. 얘 마이너스 3M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루트 5에다가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양면 제곱해야 되겠다. 그죠? 제곱해주면 9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1이고 얘 5M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4M제곱 마이너스 6M 마이너스 4는 0이고요. 더 줄여서 2M제곱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렇게 구해지겠죠. 내가 진짜 이 방정식을 구하는 거였으면은 여기 지금 인수분해 되거든요. 맞불 해가지고 기울기 하나씩 넣어서 두 개 구하시면 되고요. 지금 내 문제는 두 접선의 기울기에 뭐를 구하래? 합을 구하래요. 내 미지수가 지금 기울기란 말이에요. 기울기.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근이 내 기울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두 근의 합을 구하라는 거 아니야. 그냥 2분의 몇이 되는 거야? 3이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의 맹점이 뭐냐면 내가 기울기를 m으로 설정하는 방법을 소개한 거거든요. 근데 이 접선이 요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x는 어쩌고 이런 애들은 요렇게 생겼잖아.
이때는 기울기가 0도 아니고 그냥 기울기가 없음입니다. 없음. 기울기가 없음이라는 거는 원 밖에서 접선을 끄면은 그냥 무조건 두 개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똑같이 풀었을 때 이 2번에서 m이 하나 나올 때가 있어요. 가끔. 뭐 m은 2 하면서 하나 나와버리면은 접선이 한 개밖에 안 나오잖아. 그때는 왜 그런 거냐면 나머지 직선의 기울기가 없어서 안 나온 겁니다. 그건 내가 그려가지고 x는 몇이라는 걸 얻어내시면 돼요. 왜냐면 이렇게 생긴 거는 그래도 기울기가 0이기 때문에 y는 몇이라는 기울기가 0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0이라는 게 나와요. 저거 하나만 안 나오거든요. 그것만 좀 유의하시면 되고요. 이거 진짜 1분 걸리니까 이거 하고 바로 마칠게. 자, 이거는 조금 미안하지만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원에 접하는 접선을 그을 때 두 접점 AB 사이의 거리는, 이런 문제는 접점이 제일 큰 포인트예요. 내가 아까 말했다. 접점 있으면 원의 중심에 제발 이어라고. 이게 뭐 되니까? 90 되니까. 접점 있지? 바로 이어라고. 몇 도 되니까? 90도 되래. 나는 뭐 구하냐면 이거 구하는 거예요. AB 거리. 괜찮죠? 내가 이거 어째 구해요? 접점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구하냐고. 자, 근데 내가 원의 중심 두 개를 압니다. 이거 두 개를 먼저 연결해요. 이 거리 구할 수 있죠? 두 번째, 여기서 수선 때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까지 괜찮을까요? 그럼 정확하게 이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이 돼버리게? 직사각형이 돼서 AB의 길이나 요 길이나 똑같아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이 길이 구해볼게. 너는 4, -2야. 니는 0,3이고. 그럼 이거 대충 뭐라 하지? PQ라 해야지. 자, PQ 길이 먼저 구해볼게요. PQ는 루트 16 플러스 25가 돼서 몇이게요? 고마워. 자, 이게 루트 41입니다. 요 길이만 찾을 수 있으면 이거 피타고라스로 풀리는 거 아니야. 얘가 뭐냐면 이게 반지름이에요. 반지름. 이 큰 원의 반지름 몇이라 적혀있니? 3이에요. 그 다음 얘도 반지름이거든요. 얘 반지름 몇인 거야? 2잖아. 이게 지금 직사각형이라며. 그럼 너도 2일 거 아니야. 이 길이 몇이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그럼 아하, AB 길이랑 똑같은 인마의 길이는 루트 41 빼기 1이 돼서 루트 40, 저기 루트 10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자, 빨리 끄라.